중국 PLG-45 자주포가 K9 자주포와의 성능 비교에서 망신을 당해 중국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뒤엔 한국과 중국의 활용 무기들이 실전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를 쓸어 담는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K9 자주포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에서 왔고 하버드에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디아 메흐로트라입니다. 저는 안경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앤더슨 교수님의 국제 정치학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버드의 큰 강의실은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21세기 지역 분쟁과 무기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잘 아는 주제였어요. 저는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과 달라요. 저는 인도 뉴델리에서 자랐어요. 많은 밤을 외교관으로 일했던 제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군사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하버드까지 오게 되었어요. 앤더슨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그것들이 현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키가 크고 친절한 눈을 가지셨지만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큰 대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주요 시스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와 중국의 PLG-45라고 하셨어요. 앞줄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그것은 제임스 스펜서였어요. 날카로운 머리와 더 날카로운 말로 알려진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영국 억양으로 말했어요. 그는 매우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제임스는 교수님이 그를 지명하기도 전에 발언 허락을 구하며 중국 시스템을 한국 것과 비교하는 것이 꽤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무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술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며 그들은 새로운 것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었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K9 자주포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 많이 읽었고 제임스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임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임스는 한국인들은 중국 시스템과 경쟁할 만한 군사 역사나 기술적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그것이 마치 저렴한 복사본을 진짜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앤더슨 교수님이 눈썹을 올리시며 그것이 흥미로운 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2번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지명하셨고 저는 일어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모든 존경을 표하면서도 중국의 PLG-45는 완전히 중국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중국 노린코사에 의해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또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병 수출품 중 하나로 파키스탄부터 알제리, 쿠웨이트부터 방글라데시까지 여러 나라의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눈을 굴리며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을 표했어요. 그는 그들이 조각들을 조립했을 수는 있지만 주요 기술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스스로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가 인도 국방부에서 일하셨고 인도가 다양한 포병 시스템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PLG-45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서구 국가들의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한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앤더슨 교수님이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발언에 감사를 표하셨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바로 이 수업에서 원하는 종류의 정보에 입각한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제임스가 저를 노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논쟁이 아직 끝나기 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 있었어요. 책과 연구 논문들이 제 주변에 높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중국의 PLG-45에 관한 더 많은 사실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누군가 함께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제 국제경제학 수업에 한국인 교환학생인 김민준을 보았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답하며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준은 앉으며 제임스와의 논쟁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학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신음했어요. 저는 큰 장면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단지 제임스가 실제 사실을 모른 채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충분한 신용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이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술 리더로 변화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제 나라 인도도 같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K9과 PLG-45 같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함께 우리는 성능 보고서, 기술적 세부사항, 그리고 K9이 사용되고 있는 곳의 기록들을 검색했어요. 저는 K9 자주포가 많은 서방 시스템보다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경 분쟁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민주는 한 문서를 가리키며 제게 보라고 했어요. 그 문서에는 K9이 핀란드에 얼어붙는 북극 날씨부터 뜨거운 중동 사막까지 극한 조건에서도 97%의 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이 수치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제임스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계속 찾아보는 동안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 있는 K9 자주포 공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민주는 그곳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삼촌이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거대한 포병 장비를 조립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감독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그들의 전문 지식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흥분해서 민준의 삼촌이 K9의 일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이 그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며 집에 원래 설계 문서 중 일부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민준의 삼촌이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특히 K9의 원래 혁신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열망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삼촌께 물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삼촌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한국 공학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기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희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K9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으면 제 주장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PLG-45와의 비교 정보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임스가 위대한 아이디어와 혁신이 세계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서양 국가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삼촌에게 이메일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타이핑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위에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발전의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책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제임스와의 이 논쟁은 단지 포병 시스템에 관한 것보다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존중과 혁신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앤더슨 교수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며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짝을 이루어 현대 무기 시스템과 그것의 지정학적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다음에 한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서로 다른 관점에 기초하여 짝을 미리 지정했다고 하셨고, 첫 번째 팀은 아디아 메흐로트라와 제임스 스펜서라고 발표하셨어요. 저는 교실 건너편의 제임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걸어왔어요. 제임스는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며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해서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어요. 제임스는 증거라는 말에 웃으며 어떤 증거가 한국 시스템이다. 중국의 PLG-45가 영국의 공학보다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냐고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그에게 알아보자고 도전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나토가 다양한 포병 시스템 간의 비교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고서들은 케네디 스쿨의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제임스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는 그 소위 테스트들을 보자고 하며 내일 오후 4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제가 실수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만약 보고서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자신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진실은 스스로 말하며 저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전화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어요. 민준은 제가 제임스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말에 놀라며 앤더슨 교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걸지도 모른다고 농담했어요. 그리고 삼촌에게서 소식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민준은 삼촌이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 신나하신다고 전했어요. 그는 삼촌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서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비밀은 아니지만 K9의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정보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면서도 제임스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긴장된다고 고백했어요. 제임스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표현했어요. 민주는 때로는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확실한 사실만 필요할 뿐이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제 편에 있다고 격려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제임스가 도착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케네디 스쿨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여 포병 테스트에 관한 몇 가지 나토 보고서를 찾아놓았어요. 정확히 오후 4시에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그는 비싼 가죽 가방을 들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공부 모임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앉으며 이것을 빨리 끝내자고 말했어요. 그는 6시에 토론팀 연습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미 몇 가지 보고서를 찾았다고 말하며 그가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돌렸어요. 제가 보여준 것은 2년 전 노르웨이에서 테스트된 5가지 다른 포병 시스템을 비교한 보고서였어요. 그 중에는 K9 자주포와 중국의 PLG-45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읽으면서 눈을 좁혔어요. 저는 그의 표정이 무시하는 듯한 표정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임스는 중얼거리며 이게 맞을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테스트 맥의 변수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토 보고서들은 놀라웠어요. 페이지마다 다양한 포병 시스템을 비교하는 테스트 결과, 신뢰성 점수, 그리고 전투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K9 자주포는 특히 어려운 환경과 장기 작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제임스는 점점 놀라움을 더해가며 문서들을 읽으면서 이게 맞을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비디오 파일을 열었어요. 그것은 인도가 K9 자주포를 사용한 국경 훈련 영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비디오는 K9이 히말라야의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날 연속으로 사용된 후에도 놀라운 정확도로 발사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유출된 프랑스 국방부 문서를 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문서에는 중국의 PLG-45는 열악한 조건에서 38%의 시간 동안 고장났지만 K9은 계속 작동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임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왜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도 서양 군사 기술이 항상 더 낫다는 생각에 반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제임스는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영국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항상 서구 시스템이 아시아 시스템보다 세계 최고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그것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것이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웠지만 결국 자신들만의 새롭고 강력한 것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임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한국공학과 중국의 발전에 대해 생각이 깊은 질문들을 했어요. 심지어 한국이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사는 것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파는 것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섹션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어요. 어느 오후 우리가 발표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제임스는 그의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제임스는 자신이 혼자서 조사를 좀 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이 K9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수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한국이 잠수함, 제트 훈련기를 판매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방위 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또한 중국의 PLG-45도 점점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제 할아버지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이 단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임스는 그것이 실제로 꽤 훌륭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그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을 그렇게 무시했던 제임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물었어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이 오래된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항상 서구의 오랜 군사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전통이 혁신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새로운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도전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편하지만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어요. 발표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연습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포병 시스템의 비교 이상의 것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혁신이 어떻게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수업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었어요. 제임스는 활짝 웃으며 이 모든 증거들로는 그들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발표 날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제임스가 함께 일하는 특이한 팀에 대한 소문이 퍼졌거든요. 제임스는 모두를 놀라게 한 겸손함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세계 방위 기술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에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최근까지 믿고 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의 발표는 철저하고 공정했어요. 우리는 K9 자주포와 중국의 PLG-45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보여주고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가 발표 중에 K9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의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한 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빈곤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술적 우수성으로 나아간 여정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발표를 마쳤을 때 앤더슨 교수님조차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발표가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좋은 연구만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하셨어요.
수업 후 제임스가 진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이 사과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한국 기술과 중국의 PLG-45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마음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제임스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사실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적 변화를 이루었는지 더 배우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또한 중국의 방위 산업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그것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항상 진정한 이해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온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했어요. 우리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며 제임스에 다가오는 아시아 모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국제 정치를 배우기 위해 하버드에 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의 위험성과 고정관념을 넘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할아버지는 K9이 단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결단력 있는 국가가 이룰 수 있는 것의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마도 언젠가 인도도 한국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중국의 PLG-45와 같은 시스템도 인상적이지만 이들이 각자 다른 경로로 기술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보스턴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러길 바란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제임스에 대해 그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을 때 그의 관점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었을 거예요. 강점은 단지 강력한 무기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어디에서든 우수함을 인정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것은 K9 자주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인 민준의 삼촌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메일에는 민준의 삼촌이 자신의 조카로부터 제가 한국 방위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들의 시설을 안내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항상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K9이 만들어진 실제 장소를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즉시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 둘 다 한국에 갈 것 같다고 알렸어요. 그는 또한 중국의 방위 산업 전문가와도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가기 전에 한국어와 중국어 문구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임스가 그의 완벽한 영국 억양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어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제 기숙사 방에서 저는 K9 자주포와 PLG-45의 사진을 제 벽에 붙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단지 군사 장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것들은 지식,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무기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은 이미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다음 세대의 혁신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어요.